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AI와 의료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이게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 편으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에서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AI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갈지에 대해 얘기해 볼 생각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AI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 있어 어떤 한계와 장애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AI 의료 기술들이 환자나 의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AI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자면 영상의학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제 전공과이기도 하지만 제 생각엔 AI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과가 저희 과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우선 영상학과 의사의 업무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상에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독입니다. 뭐가 비정상인지 찾았으니 이제 이게 어떤 질병에서 비롯된 것 같은지 퍼즐을 풀어나가는 거죠. 영상학과 의사는 여러 단서를 바탕으로 의심질환을 좁혀가면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 전체 그림을 유추해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포트 작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이죠. 이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단계인 영상에서 비정상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이미 AI가 일부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조하는 역할로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환자분에게 꽤 큰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영상의학과 의사가 영상을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AI가 미리 촬영된 영상들을 먼저 훑어보고 큰 뇌출혈이 의심되는 케이스를 자동으로 긴급 케이스로 분류해서 판독 리스트 최상단에 올려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급한 환자분들이 최대한 빨리 주목받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뇌출혈 외에는 아주 단순한 기준에 따라 뭐 있다 없다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 판독에 쓰이는데, 이 경우 AI가 종양 자체를 직접 찾아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칼슘을 찾아요. 특정 유방암들이 칼슘화가 잘 생기는 특징이 있는데, AI가 칼슘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암의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또한 수치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도 AI가 꽤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뇌에서 각 부위들의 부피를 측정하고 연령 대비 퍼센타일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판독한다는 개념에서 볼 때 아직 AI는 문제를 푼다거나 해독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치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조금씩 쓰이려는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찍은 MRI에 비해서 두뇌 부피가 줄었는지, 또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는지 정도는 AI가 스스로 계산하고 비교할 수 있죠. 아니면 특정 진단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전보다 병변이 얼마나 커졌는지 아니면 줄었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데에는 AI가 점점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AI가 진단 자체를 스스로 도출하는 경우는 아직 없어요. 결국 해석과 판단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의사의 고유한 역할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리포트 작성에도 AI가 조금씩 쓰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사용해보지는 않았지만 듣기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 영상의학과 의사가 리포트를 작성할 때 먼저 영상에서 발견한 모든 비정상적인 소견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의사가 직접 마이크로 작성을 해요. 그러면 이제 AI가 그 정보를 토대로 리포트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런 종합적인 요약, 그러니까 임프레션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작성해 주는 거죠. 즉 AI가 영상을 해석하거나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 요점만 정리해서 일종의 펀치라인을 대신 써주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제가 영상학과 내에서 현재 AI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본 경험으로는 AI는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고 한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을 때 환자분이 조금 움직이셨다거나 다른 이유로 영상 자체가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AI가 제대로 구분이나 분석을 잘 못합니다. 물론 수치적인 비교나 계산 면에서는 제가 놓쳤던 부분을 알려준 적도 종종 있지만,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도 있고 동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AI가 한 사람의 사진들을 보고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했는지 맞히는 게임을 한다고 상상해 보는 거죠. 물론 AI가 사진의 미세한 차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사람보다 낫겠죠. 하지만 그 차이가 단지 조명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노화 때문인지 이런 건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AI가 여기 뭔가 달라졌어요 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몫인 거죠. 그래서 현재 영상학과에서는 의사가 판독을 모두 마친 후 보조적인 검토 도구로서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의사가 원래 하던 판독은 그대로 하고 AI 의견도 참고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 면에서는 조금 올라갈 수 있겠지만 AI 검토라는 일까지 추가적으로 해야 하니까 판독 시간이 오히려 더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 AI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기 전, 그러니까 좀 더 가까운 미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AI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마치 똑똑한 레지던트나 이런 부하 직원을 데리고 일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은 감독관처럼 전체적인 판단과 최종 결정을 내리고 생각하는 업무가 아닌 그런 단순 반복적이거나 사무적인 업무는 AI가 상당 부분 줄여줄 수 있겠죠. 방사선과, 그러니까 영상의학과의 예를 들자면 케이스를 열었을 때 AI가 이미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진들을 미리 다 마킹해 놓고 모아서 요약본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럼 판도기는 이걸 보고서 대충 이런 질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어느 정도 예상과 준비를 한 상태에서 판독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I가 더욱 발전하면 언젠가는 AI가 리포트마저도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AI가 영상 판독에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는 판독의 효율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영상학과 의사는 AI가 있던 없던 모든 영상을 다 본인들이 검토하고 책임지기 때문이에요. 물론 AI가 의견을 미리 제공해주면 스트레스는 줄고 또 준비도 더 빨라질 수 있겠지만 실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리포트 작성에 AI가 관여해야 하지만 업무 효율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만약 AI가 가능한 진단까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의사는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체크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리포트에 사인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가능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영상의학과 외에 다른 과에서는 AI가 가까운 미래에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를 제가 감히 추측해 보자면 우선 환자분의 검사 결과 중에서 비정상적인 수치나 그런 결과가 나오면 AI가 자동으로 환자분과 의사에게 알람을 주는 시스템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당 상황에 따라 어떤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또는 어떤 치료 옵션이 적절한지 AI가 추천을 해주고 의사는 그중 판단해서 선택을 하고 클릭만 하면 바로 오더가 될 수 있게요. 환자분과 진료 중에 AI가 스스로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분석해서 노트를 작성하고 메디컬 레코드에 넣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AI가 정말로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제 분야인 영상의학과에 대해 말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업무 과정 중에 첫 번째 단계인 비정상인 부분을 발견하는 측면에서는 AI가 사람보다 빠르고 정확해지는 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저희가 인시덴털 파인딩이라고 말하는 그런 영상 소견에 있어서는 AI가 사람보다 많이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시덴털 파인딩의 예를 들자면 보통 대부분의 판독이 분들이 그 주된 문제는 다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분이 두통이나 뇌출혈 증상 때문에 두뇌 CT를 찍으셨다면 대부분의 판독이 분들이 그 문제에 집중해서 판독을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같은 주된 문제는 잘 발견하시겠죠. 그런데 영상 속 어딘가에 환자분 증상과 전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귀 근처에 뭐 피부 결절 같은 게 우연히 찍혀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환자분의 증상과는 상관없이 영상에 잡힌 그런 병변들을 저희는 인시덴탈 파인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인시덴탈 파인딩의 대부분은 환자분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은 암 같은 게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물론 영상에 찍힌 걸 모두 꼼꼼히 검토하도록 훈련은 받지만 주된 문제에 집중해서 판독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우연히 찍힌 것들을 놓칠 때가 있어요. AI는 이런 부분에서 영상의 그런 모든 영역을 동시에 컴퓨터처럼 스캔할 테니까 인간보다는 훨씬 더 잘 잡아낼 수 있겠죠, 그거를. 영상 판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AI가 의사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AI가 100% 맞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다만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의 가능성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실제로 영상에서 여러 질병들이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영상만으로는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판독인은 이렇게 리포트를 쓸 수 있겠죠. 이 모양을 봤을 때 암이 가장 의심스럽다. 근데 물론 간염도 영상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암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다. 그런데 AI는 아마 더 명확하게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일 확률이 88%고 이런 경우에 간염일 확률이 10%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전달 그리고 리포트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 AI가 작성한 리포트는 더 이해하기 쉬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제 생각에는 읽는 사람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로 아까처럼 가능성을 보여주면은 수치적으로 이해가 훨씬 더 명확해질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의학 내에서 특히 영상의학과 내에서는 비슷한 질병과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표현 방식과 단어들이 있고 또 보통 판독이들이 리포트를 읽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리포트의 스타일을 조금씩 바꾸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외과 의사 한 분이 수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무슨 오더한 그런 영상을 판독한다고 가정하면 수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에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하고 사용하는 용어도 외과 의사분들이 자주 쓰고 외과에서 의미 있는 단어 위주로 이제 리포트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영상을 오더하신 분이 일반의이시고 그 목적이 환자분이 전반적으로 어떤 과 전문의를 보셔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더한 영상이라면 저희도 보다 질병 전반에 대한 설명과 보통 어느 과 전문의 분들이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리포트에 더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I 리포트는 아마 아주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아주 제너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가 대체해서 이제 의사가 없는 시대가 된다면 그 리포트에 담긴 그런 의학 용어나 맥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전부 고스란히 환자분들의 책임이 될 것 같아요. AI가 의사를 완전히 대체하면 다른 과들은 어떻게 달라질까? 그걸 제가 감히 상상해 보자면 AI가 환자와 먼저 대화하고 혈압, 뭐 맥박 체크, 이런 피 검사 이런 거는 다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진단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가장 가능성 높은 하나를 추천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중에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의학이 의외로 과학보다는 그러니까 아트에 더 가까운 부분이 많아서 정답이 하나인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게 진단뿐만 아니라 뭐 검사나 테스트를 선택할 때 그리고 심지어 치료 과정에서도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AI가 한 가지를 답을 이렇게 추천해 주기보다는 여러 가능성과 옵션을 나열해 주고 환자가 고르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물론 AI에게 궁금하신 점을 더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설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는 거는 결국은 환자분들의 몫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상상한 예시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우선 복통으로 응급실을 가야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AI가 먼저 여러분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혈압, 맥박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피검사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는 이제 결과가 나오면 AI가 말하겠죠. 당신은 아마 췌장염일 가능성이 50%고 뭐 바이러스성 장염일 가능성이 20%고
뭐 이런 등등 진단들을 이제 진단들과 가능성을 나열하겠죠. 그리고는 좀 말하겠죠. 이런 경우 뭐 70%는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 하나로 진단이 나올 수 있고 10%의 경우에는 복부 CT에다가 복부 초음파까지 병행을 했어야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 옵션들을 나열하고 또 이제 물어보겠죠. 이 테스트 옵션들 중 어떤 검사를 원하시나요? 그래서 복부 CT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뭐 CT 진단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췌장염일 가능성이 뭐 95%, 뭐 그리고 암일 가능성이 뭐 1% 등등 이렇게 AI가 나열을 해주겠죠. 그리고 치료 옵션을 권장을 해주겠죠, AI가. 이런 경우 뭐 99%는 입원 후에 링거를 맞으며 치료하는 걸 권장합니다. 가끔 뭐 1%는 증상이 미미해서 집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원을 권장합니다.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입원을 선택하면 AI가 매일 이제 환자분 컨디션을 체크해주고 피 검사가 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명을 또 해주고 뭐 동의 후에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퇴원 시에 이제 AI가 또 알려드리겠죠. 뭐 3달 뒤에 CT를 한 번 더 찍어보는 거를 95%뭐 권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환자분께서 그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3달 후에 CT를 찍으면 이제 CT 결과를 알려주겠죠. 뭐 췌장염은 이제 100% 회복이 되었고 암일 확률은 이제 0.01%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경우 뭐 추가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소견을 주겠죠.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한 감기 증상으로 내과나 뭐 주치 클리닉에 간 것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AI와 대화하고 AI가 기본적인 혈압이나 뭐 맥박 등을 기록하겠죠. 그리고 AI가 증상을 듣고 추정 진단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뭐 감기일 가능성이 50%고 폐렴일 가능성이 20%, 그리고 뭐 기관지염일 가능성이 20%뭐 등등 이렇다. 그리고 다음을 제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30%는 해열제나 기침약만으로도 회복이 됐고 뭐 15%는 뭐 항생제가 필요했고 또 다른 15%는 뭐 흉부 엑스레이가 필요했습니다. 둘 다 필요했던 경우는 뭐 몇 %고 이렇게 등등 나열을 해주겠죠. 그리고는 물어볼 겁니다. 어떤 경로를 이제 원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사나 치료 방법에도 한 가지 정답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치의분들이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본인 성향 그리고 또 환자분들의 걱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옵션을 많이 줄여주시고 좀 더 현실적인 옵션을 몇 가지 제시해 주세요. 근데 AI는 그런 정리 없이 뭔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쭉 보여주고 어떤 걸 하시겠어요? 라고 이제 되묻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환자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의료진이 없으면 결국엔 그럼 내가 뭘 해야 하죠? 라는 그런 결정의 무게가 환자분에게 더 많이 실리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두 번째 파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